네, 안녕하세요. 판다 주식TV입니다. 4월 5일 월요일 밤 11시 30분 전후에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한 주, 성토하시는 한 주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뉴욕 증시 시작했는데 초반 분위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요, 주요 종목들 5개 종목 준비했습니다. 최근 뉴스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영미권, 중화권에 나온 뉴스 토대로 해서 이 기업들의 동향들 한번 살펴보는 차원에서 준비한 영상 되겠습니다. 우선 테슬라 니오 순이고요.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이렇게 종목들 5개 한번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우선 차례는 이렇게 됩니다. 테슬라, 니오 등 새로운 전기차 업체들이 중국 럭셔리카 이 시장에 있어서 판도 변화 주도하고 있다는 뉴스가 되고요. 두 번째는 테슬라 니오 장전 주가 흐름을 한번 살펴보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두는 최근 뉴스 통해서 메타버스 상용에 대한 기대감을 한번 생각해 볼 것이고요. 네 번째는 알리바바 텐센트. 어쨌든 간에 중국 테크 기업의 기준은 이들이라는 업계 관계자 평가 토대로 해서 뉴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것은요, 중화권에서 나왔던 뉴스가 될 것이고 오늘 오후 저녁 시간대 나왔던 기사가 됩니다. 테슬라, 홍치, 니오 등 신흥 세력들이 등장을 하면서요, 중국 럭셔리 자동차 시장 내 판도가 많이 변화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에 보면요, 아우디, 홍치, 캐딜락 등이 1분기 판매량을 발표했습니다. 여전히 발표를 하지 않은 곳은 많은데요, 중국 럭셔리 자동차 시장 내 판도가 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이렇게 수치를 통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우디는 1분기 207,200대, 전년 동기 대비 83.3% 증가했고요. 일치홍치는 1분기 7만 대 판매를 하면서 180% 상승폭이 상당했습니다. 그리고 캐딜락은 58,200대 1분기 판매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로는 128.6% 증가했습니다. 네, 중국 럭셔리 자동차 시장에서는요, 여전히 BMW, 벤츠, 아우디 3사가 천하를 이렇게 장악하고 있지만 중국 홍치의 굴기, 그리고 테슬라, 니오 등 신세력 등이 강세를 보이면서 이 기존 강자들을 상당히 위협하는 단계까지 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자동차 센터가 발표한 2월 판매량 테슬라가 18,155대를 기록하면서요, 4위에 랭크됐습니다. 그리고 렉서스가 14,898대, 캐딜락이 13,449대를 기록해서 이 테슬라의 뒤를 잇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크호스로서 홍치 브랜드의 판매량 증가세가 특히 눈에 띈다고 소개하는데요. 아무래도 중화권의 언론이다 보니까 중국 국산 브랜드인 홍치를 띄워주는 분위기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홍치가 1분기 판매 대수가 보면 사실상 캐딜락을 넘어섰고 렉서스가 3월 3만 대 이상 못 팔면은요, 2선에서 상위권으로 올라선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2선이라고 하면요, 1선은 아무래도 독일의 삼총사가 될 것이고 그 뒤를 잇는 게 2선인데 거기에서도 상위권에 올라가는 것이니 이 홍치의 성장세가 상당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월 기준하면요, 니오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링컨과 랜드로버 판매량을 넘어섰고요. 이렇게 하면서 최초로 럭셔리 자동차 판매량 상위 10위 안에서 들어간 것이고요. 9위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있던 강세를 보였던 그런 업체들의 퇴보도 눈에 띄었는데요. 오랜 기간 10위권에 랭크됐던 포르쉐, 제규어, 랜드로버, 인피니트는 중국의 럭셔리 자동차 시장에서 10위권에서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혼다 아큐라나 프랑스의 DS는요, 이미 순위권 밖으로 훨씬 밀려나면서 존재감조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럭셔리 자동차 시장 파이가 커지고 있지만요, 신흥 세력들의 거침없는 성장세로 이 중국 내 럭셔리 자동차 시장은 더욱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2월 기준했을 때 테슬라 모델 3 판매량이 아우디 A4, BMW 3, 벤츠 C 등 판매량을 웃돌았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2월 모델 Y 판매량이 4,630대 기록해서 벤츠 EQC, BMW iX3 이 1, 2월 각각 판매했던 대수를 훨씬 웃돌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오 ES6와 리오토 1도요, 굉장히 실적이 좋았는데 1, 2월 기준했을 때 니오는 4,936대, 리오토는 7,679대 판매해서 판매량 면에서는 리오토가 더 이렇게 좋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대 교체 빨라지면서요. 독일의 3강들은 방어책 내놓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할인 프로모션 진행하고 있습니다. 벤츠는 10만 위안, 아우디는 14만 위안, BMW는 7만 위안, 그리고 볼보는 6만 위안 등 이 대규모로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업계 관계자는요, 이 가격을 내리는 것이 이치에 맞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링홍광이라는 중국산 그런 자동차, 미니 자동차, 전기 자동차 브랜드, 그리고 테슬라의 모델 3 등은 이 가격 경쟁력이 비교적 높다는 점입니다. 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면서요, 이 신에너지 자동차와 기존의 자동차 간의 경쟁이 상당히 야기되고 있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요, 차량 구매 전략에서 차량의 스마트화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이러한 부분에서 전기 자동차들이 강세를 보이는 점을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테슬라는요, 테슬라 share jump 7% after first quarter sales surge. 1분기, 이제 테슬라의 1분기 인도 대수가요, 예상 실적치를 훨씬 웃돌면서 이것이 호재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장전에 7%까지 급등하긴 했는데요. 초반장에서는 조금 상승폭을 줄이면서 5% 정도, 제가 확인할 때는 5% 정도로 상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니오도 장전에 2.77% 상승하고 있는 분위기였는데요. 이 니오는 특히나 5거래일 기준 했을 때 이 저점에서 34.4달러에서 현재는 거의 39달러, 40달러까지 왔으니까요. 거의 20% 폭등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엔 바이두 소식이 되겠습니다. 바이두 리앤홍 바이두 CEO는요. 바이두가 지난해 1년 동안에서 자동차 사업 진출하려고 200억 위안 투자했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는 약 3조 4천억 원 정도가 될 것이고요. 중국의 매일경제 보도가 보도를 했는데요. 리앤홍 바이두 CEO가 시간이 갈수록 많은 기업들이 자동차 제조업에 뛰어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R&D 투자를 소홀히 했고, 그렇지만 바이두는 지난해 200억 위안을 투자했으며 앞으로 10에서 20년간 장기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호흡을 짧게 하지 않고요. 긴 호흡을 두고서 장기간 투자를 하면서 이 전기차, 자율주행 전기차 시장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머스크라는 칭호에 대해서는요, 우리는 서로 다르다고 일촌평을 내놨습니다. 네, 그리고 바이두 소식은요, 실질적으로 최근 동향을 보면 바이두가 사업적으로 진전되는 부분에 대한 소식들은 조금 뜸한 게 사실이고요. 이러한 부분에서도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폭발력 낼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가 하더라도요, 그래도 관련된 기사를 보게 되면 이 알리바바, 텐센트, 화웨이 등 기술 회사들이 대규모 투자로 R&D에 나서고 기반 기술을 확보에 힘쓰고 있다. 경쟁사들도 굉장히 빠른 움직임 보이고 있다고는 했는데요. 그렇지만 AI만큼에서는 바이두의 투자가 가장 많고 수익도 가장 많은 것 같다고 이렇게 평가하는 언론이 있었습니다. 바이두는 현재 임직원 1만 명 이상이 AI 부문에서 연관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AI 생태계에서 경관 입지 다지는 중이고요. AI, 빅데이터 센터, 산업인터넷, 스마트 자동차 등 여러 산업 부문에 있어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AI에 집중 투자를 하는 건 맞는데요. 이 AI 부분이 산업 전반에 걸쳐서 이제 파급력이 무한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기대감을 높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자율주행 기술 아폴로 시스템이 중국에서 지리자동차나 자동차 업체 몇 곳과 그리고 이 자동차 업체 몇 곳의 10여 개 모델에서 채택된 상황이고요. 바이두 홍후라는 언어식별 기능성 칩은 이미 스마트 가구, 스마트 카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바이두에게 있어서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바이두 산하의 다수 반도체 칩이 14나노미터에서 7나노미터 기술로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이 언론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이두는요, 높은 수준의 위조 영상 검사 및 모델링 훈련에 대한 특허가 하나 공개됐다고 소식이 하나 단신으로 나왔습니다. 영상 처리 기술 부문과 관계된 특허란 설명이었고요. 이번 특허는 구체적으로 딥러닝, 컴퓨터 비전 등 AI 기술 영역에 속한다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개구리가 더 멀리 더 높게 점프하기 위해 움츠리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고요. 최근 들어서 사업 관련한 소식은 좀 뜸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특허 관련해서요, 이 특허를 획득했다는 소식은 조금씩 많이 나오고 있는 모습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 언론에서는 이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중국 바이두 AI 디지털 아바타 신기술 개발. 사진 한 장으로 아바타 생성해서 가상인물 3.0 버전 발표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부분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폰, PC 등 단말에서 언어로 대화하거나 문답을 할 수도 있어 일종의 가상세계 구현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뒷부분을 보면요. 한 3주 전에 이렇게 중국 언론 통해서 이 메타버스 상용화 가능성 확인해 볼 수 있는 이벤트라고 소개해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이 부분과 접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뉴스를 한 번 더 재조명해 보면요. 데프콘은 세계 최대 컴퓨터 보안 컨퍼런스이자 해킹 대회인데요. 중국에서 바이두가 주최를 했고 실시간으로 지난달 20일 중국 시간 11시부터 진행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명사 3인이 토론을 했는데요. VR 방식으로 토론을 했습니다. 스티브 워즈니악 애플 공동 창립자, 제프 모스 데프콘 창립자, 그리고 마제 바이두 부사장 3인이 참석해서 해커업계 성장, 혁신 창업, AI, VR 등 주제를 두고서 1시간가량 토론을 했던 아주 인상 깊었던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은요, 이제 다시 넘어가서 알리바바와 텐센트 관련된 소식이 되겠습니다. 네, CNBC 소식이 될 것인데요. 알리바바, Tencent are still China's benchmark techs, even as Beijing ramps up pressure, says investor라고 헤드라인이 잡혀 있습니다. 알리바바, 텐센트는 여전히 중국 테크 기업의 기준이다. 중국 당국의 규제 강화에도 그 지위에는 변함이 없다는 한 인베스터, 투자 업계 관계자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내용을 보면 MV 캐피털 잭슨 웡은 알리바바와 텐센트 주가는 비록 중국 당국 규제 강화에 대한 두려움에도 중국 테크주 가운데 견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분기 항생지수 주가 상승률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 테크주는 부재했고요. 그래서 주가는 조금 부진한 모습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텐센트는요, 1분기 8% 정도 상승을 했고, 그렇지만 알리바바는 뉴욕에 있는 상장 폐지 우려 가운데 5% 이상 낙폭을 키웠던 부진했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 업계 관계자는요, 현재로서는 어떠한 다른 종목도 이 알리바바, 텐센트 지위를 넘볼 수 없다고 이렇게 본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에 테크주들의 부진은요,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했습니다. 첫째,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 상승에 따른 글로벌 증시의 부진. 둘째, 뉴욕 상장 중국 종목들에 대한 상장 폐지 우려감. 그리고 셋째, 중국 IT 플랫폼 부문에 대한 중국 당국의 규제 강화. 그리고 이에 따른 투자 심리 위축 결과로 이렇게 테크주가 부진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웡이라는 업계 관계자는요, 이 직면에 있는 도전을 두 가지로 본 것 같습니다. 당면한 정치적 역풍, 그리고 두 번째, 잠재적인 규제 강화. 그것이 알리바바와 텐센트의 이익 전망치에 실질적인 데미지를 끼칠 수 있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그는 결국 그렇지만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However, he expects some kinds of compromise to be eventually reached on the regulatory front. 결국엔 중국 당국과의 일정한 선에서의 타협이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밸류에이션을 잡았는데요. 차후로 보면 두 종목의 PER 주가 수익 비율은 50에서 60배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 두 개 종목은 현재 30배 전후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이것은 중국에서 봤을 때 매우 좋은 자릿대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피치의 홍콩 사무소, 국제신용평가사로 유명한 피치에서요, 홍콩 사무소는 이렇게 의견을 내놨습니다. 텐센트 관련한 소식이 될 것이고요. 텐센트의 핵심 역량이 중국 당국의 핀테크 규제 리스크를 경감시킨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텐센트 홀딩스가 보면은 리스크 통제력, 그리고 핀테크 사업에 대한 금융기관과의 협력 집중 등은 이러한 규제 리스크, 중국 정부, 중국 공산당 규제 리스크를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평가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평가를 하면서요, 이 봤던 내용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테슬라와 니오는
새로운 전기 자동차 업체들은 이 중국 럭셔리카 시장에서 판도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노병은 죽지 않고 다만 사라질 뿐이라고 했는데요. 이 디젤류, 휘발유를 사용하는 이런 자동차 업체들은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 전기차 시장 진출을 선언했고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테슬라와 니오는 작년 주가 흐름이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바이든의 전기차 시장 투자 기대감, 그리고 테슬라의 1분기 호실적 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바이든은요, 최근 뉴스를 통해서 이 메타버스 상용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는데요. 지난 3월 20일 메타버스에서 스티브 워즈니악 초청을 해서 이제 가상현실 위주로 해서 3인들이 토론을 했는데, 그러니까 아바타를 통해서 토론을 했고, 3주가 지난 지금 현재 AI 기술 관련해서 어떤 기술을 상용할 수 있는 기대감을 키우는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이 AI 기술이 무한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고요. 이 VR 영역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 한번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알리바바 텐센트가 이 중국 시장 중화권에서는 이 IT 기업들을 대표하는 분명히 쌍두마차인 것 같고요. 어쨌든 구관이 명관이라는 평가를 내리면서 한번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판다주식TV였습니다. 중간마다 조금 말이 버벅이는 부분은 조금 양해 말씀드리고요. 또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주시면은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인데요. 성투하시는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투자 관련 정보, 시장 관련한 정보 보시는 여러분들은 성투라는 그 목표하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실 텐데요. 저 역시도 시장을 보면서 새롭게 나오는 뉴스들, 빠르게 다이나믹한 소식들 잘 캐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 중개자로서 역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시청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네, 곧 뵙겠습니다.